정광진 교수가 드라마로 엮은 우리말 속뜻 논어 속뜻사전 교육출판사 제16 계시편 1장 노나라의 실권자 계시문중이 작은 부용국 전유를 정벌하려고 일을 꾸민다. 염유와 자루가 찾아와 아른다. 염유왈 계시문중이 아무래도 전유를 칠 것 같습니다. 공자왈 염유야, 그렇다면 그의 녹봉을 받고 있는 너의 잘못이 아니냐. 무릇 전유는 옛적에 주나라 선왕께서 동몽산 제사를 관장하게 한 작은 나라이다. 또한 노나라 울타리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노나라를 하늘같이 모시는 신하의 나라이다. 그런데 어찌 그 나라를 정벌한다는 말이냐? 염유왈 계시문중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 저희 두 사람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공자왈 염유야, 옛날 사관이었던 주임이 이런 말을 했다. 자기 능력을 펼쳐 대열에 가담하다가 할 수 없으면 그만두라. 장님이 위태로움을 뻔히 알면서도 붙잡지 않고 넘어지려 하는데도 부축하지 않는다면 장님의 조수가 있다 한들 장차 어디에 쓴단 말이냐. 또한 너희들의 말도 잘못되었다. 호랑이나 들소가 우리 밖으로 뛰쳐나가고 귀한 보물인 거북 껍질이나 옥이 뱃속에서 망가졌다면 그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이겠느냐? 염유왈 전유는 땅은 작지만 성곽이 견고하고 계시문중의 땅인 비읍에 가까우니 지금 취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후손에게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공자왈 염유야, 군자라면 겉으로는 탐내지 않는 척하면서 필히 속으로는 일을 꾸미는 그런 말을 대단히 증오한다. 내가 듣기로 나라나 집안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수적으로 많지 않음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질적으로 고르지 않음을 걱정하며 궁핍함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평안하지 아니함을 걱정한다. 대개 고르면 궁핍하지 아니하고 화목하면 적게 되지 않을 것이며 평안하면 기울지 않을 것이다. 무릇 이러한 까닭에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문화와 도덕을 닦아서 오게 하고 온다면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자로와 염유, 너희들이 계시문중을 받들면서 먼 지방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데도 오게 하지 못하고 나라가 갈라지고 무너지는데도 지켜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도 나라 안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을 꾀하다니 나는 계시문중의 근심이 전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내부에 있지 않을까 두렵다. 2장 정치론 강의 시간이라 을의 목소리가 굵고 힘차다. 공자왈 천하에 도가 있으면 예약과 권력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예약과 권력이 제후로부터 나온다. 제후로부터 나오면 대략 10세대 안에 나라를 잃지 않는 경우가 드물 것이고 대부로부터 나오면 5세대 안에 잃지 않는 경우가 드물 것이며 가신이 권력을 잡으면 3세대 안에 잃지 않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정권이 대부에게 있으면 안 되고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서민들이 비난하지 아니한다. 3장
노나라 정치사 강의 시간이다. 몇 차례 한숨을 쉰 다음에 말을 꺼낸다. 공자왈. 복록이 노나라 임금의 공시를 떠난 지 벌써 5세대가 되었고, 정권이 대부들에게 맡겨진 지 이미 4세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저 삼환의 자손이 머지않아 쇠미해질 것이다. 4장. 교우론 강의. 쉽고 명쾌하게 말하자 열심히 받아 적는다. 공자왈. 이로운 새 벗이 있고 해로운 새 벗이 있으니 정직한 일을 벗하고 성실한 일을 벗하며 유식한 일을 벗하면 이로울 것이다. 편벽한 일을 벗하고 유순한 일을 벗하며 말제주꾼을 벗하면 해로울 것이다. 5장. 저마다 기호가 있게 마련이지만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짐을 역설한다. 공자왈. 세 가지를 좋아하면 이롭고 세 가지를 좋아하면 해롭다. 예절과 음악을 절도 있게 하기 좋아하고 남들의 선행을 말하기 좋아하며 어진 벗 많이 사귀기를 좋아하면 이롭다. 교만하게 즐김을 좋아하고 편안하게 놀기를 좋아하며 잔치하며 즐김을 좋아하면 해롭다. 6장. 긴 설명을 한 글자로 줄여서 말하는 속뜻 강의. 제자들이 대단히 좋아한다. 공자왈. 군자를 모실 때 범하기 쉬운 세 가지 잘못이 있으니 윗사람이 말을 다 하지 않았는데 먼저 말하는 것을 조급할 조라하며 윗사람이 말을 다 했는데도 대꾸하지 않는 것을 숨길 은이라 하며 윗사람의 안색을 다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을 장림고라 한다. 7장. 군자론 강의 시간이다. 나이에 따라 주의해야 할 것을 차례대로 설명한다. 공자왈. 군자는 경계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젊었을 때는 혈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여색을 경계해야 하고 장성에서는 혈기가 최고로 강하므로 싸움을 경계해야 하며 늙어서는 혈기가 이미 쇠약해지므로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8장. 이어지는 군자론 강의. 자주 쓰는 기법, 소인과의 대비로 관심을 끈다. 공자왈. 군자가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천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며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한다. 소인은 천명을 모르니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인을 가벼이 보며 성인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9장. 배우고자 스스로 찾아온 제자들을 칭찬한 다음에 공자왈.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상등이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 그 다음이고 몰라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다시 그 다음이고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백성으로서 하등이다. 10장. 다시 군자론 강의. 조목조목 하나하나 또박또박 설명한다. 공자왈. 군자는 때에 맞추어 꼭 생각해야 할 9가지가 있다. 눈으로 볼 때에는 밝기를 생각하고 귀로 들을 때에는 총기를 생각하며 얼굴빛은 온화하기를 생각하고 용모는 공손하기를 생각하며 말을 할 때에는 성실함을 생각하고 일을 할 때에는 공경함을 생각하며 의문이 있을 때는 묻기를 생각하고 분노가 치밀 때는
남의 어려움도 생각하며 이득을 보게 되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한다. 11장. 오늘은 나무 그늘 아래서 강의를 한다. 자신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공자왈. 선량한 사람을 보면 미치지 못할 듯 재빨리 쫓아가고, 사악한 사람을 보면 끓는 물에 손 담그듯 재빨리 떼어낸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보았고, 나는 그런 말을 들었다. 물러나 살면서도 자기 뜻을 추구하고 의리를 실행하여 자기 길에 통달한다. 나는 그런 말은 들었으나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보지 못했다. 12장. 한 제자가 나와서 스승에게 배운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한다. 제자왈. 제나라 임금 경공은 말 4,000匹를 가지고 있었으나 죽는 날 백성 가운데 아무도 그가 덕이 있었다고 칭송하지 않았는데, 백이와 숙제는 수양산 아래에서 굶어 죽었으나 지금까지도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니, 스승님께서 아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자 한 말씀이 아닐까? 13장. 진강, 공자의 아들 백어에게 묻는다. 자기보다 약 20살이 많기에 깍듯이 예의를 갖춘다. 진강왈. 아버님께 특별히 따로 더 배운 것이 있습니까? 백어왈. 없습니다. 일찍이 아버님이 홀로 서 계실 때 제가 종종 걸음으로 뜰 앞을 지나가자 시를 배웠느냐라고 물어보시기에 아직 못 배웠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시를 배우지 아니하면 남과 더불어 말을 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자리를 물러나와 바로 시를 공부했습니다. 하루는 또 홀로 서 계실 때 제가 종종 걸음으로 뜰 앞을 지나가자 예를 배웠느냐라고 물어보시기에 아직 배우진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예를 배우지 아니하면 세상에 나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물러나와 예를 익혔습니다. 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진강, 물러나와 대단히 기뻐하며 혼자말로 말한다. 진강왈. 하나를 물어서 셋을 알게 되었다. 시가 대단히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예가 대단히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군자는 자기 아들을 직접 가르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다. 14장. 한 제자가 호칭에 대해 배운 바를 진술한다. 제자왈. 나라 임금의 아내를 임금 자신이 부를 때는 부인이라 하고, 부인이 스스로 부를 때는 소동이라 하며, 자기 나라 사람들이 부를 때는 군부인이라 하고, 다른 나라 사람에게 말할 때는 과소군이라 하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를 때도 군부인이라 한다. 전광진 교수가 드라마로 엮은 우리말 속뜻 논어. 낭독의 KBS 성우, 권도일, 조민수였습니다.